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알아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주말만 되면 피곤함 때문에 평소 회사에 출근할 때보다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 주간 직장에서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 주간이 달라지게 되죠. 평소 혼자 있을 때에도 게을러지지 않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 어디까지가 게으름이고 어디까지가 부지런함일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할 일이 배로 늘어납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의 몸만 치장하면 회사나 집안일에는 대체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관계가 수립되면서 집안일은 공동의 구역이 되겠지요. 현대는 옛날과 다르게 가정에서 각자의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도 사회에서 큰 비중을 두고 일하는 커리우먼들이 많아져서인지 남성이 살림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남녀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남녀의 일이 각각 다르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남녀가 결혼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희 자매들은 어렸을 적 저희 친정어머니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은 이 집은 언제 와봐도 집안이 얼음알처럼 빛이 난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몸을 쓰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빨래하는 법과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은 빨래도 하는 법이 따로 있나 하고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빨래는 손세탁을 했었죠.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빨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흰 빨래와 색깔이 있는 빨래 따로, 속옷은 삶아서 꼭 손세탁을 하고 널어놓는 것도 속옷은 남들이 보지 않게 널어두셨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지금과 같이 편한 세대를 사는 분들은 이해가 되질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음식을 하실 때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시며 음식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며 음식을 만들 때면 저희에게 엄청난 잔소리도 하셨죠. 음식은 귀찮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면 먹는 사람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자매들은 음식의 정성과 소중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눈에는 부족했는지 결혼하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면서 마음과 몸이 풀어지자 생활이 느슨해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설거지며 집안일은 대충 하고 잠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직장에 다니다 일을 그만두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내가 게을러지고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번 풀어진 마음과 몸은 점점 더 게으름의 늪으로 빠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게을러진 생활은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봐야 하고 그뿐 아니라 기저귀 빨래에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만 저희 세대에는 천기저귀를 쓰다 보니 엄청난 양의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아기가 잠들면 같이 자며 쉴 수 있지만 밤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먹을 것과 치우는 것 모두가 내 몫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거들어줘도 힘이 덜 들 텐데 식구들은 많은데 거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밤늦도록 집안일 하랴 아기 돌보랴 나중에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편안했던 생활이 갑자기 바빠지다 보니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 몸이 편안할 때는 좋아 보이던 남편도 시부모님도 내 몸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 모두가 싫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는 말도 듣기 싫었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지자 사람을 위해 몸 쓰는 일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쓰지 않으면서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기준에 맞춰 저 사람은 예의가 없느니 저 사람은 버릇이 없느니 하며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을러진 생활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집안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친정어머니께 좋은 것을 많이 배웠는데 이런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렇게 게으름의 습관이 되어가던 내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사람이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와 부지런함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로 오면서 다른 교회에 기도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시댁 어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시아버님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교회에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보셨지만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없자 저를 향해 너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후 제가 몸이 아파 직장도 그만두었고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으니 종일 잠만 자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차가운 쇠를 만지며 고생하는데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러 다니면서 몸을 쓰게 되니 자연히 부지런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그 말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부지런히 쓰게 하시니 자녀들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았던 중학교와 초등학교 다니는 딸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깨우면 잔뜩 짜증을 부려 그야말로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딸을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딸에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 지각하더라도 아침에 깨우지 말 것을 딸과 함께 약속하고 다음 날부터는 깨우지 않고 딸이 늦게 일어나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기도하며 스스로 일어나기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늦게 일어난 아이가 언니 일어나 학교 늦었어 하며 언니까지 깨워 허둥지둥 하면서도 짜증 한번 부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게으르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함이며 쉬는 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조금 있다 해야지 하며 미뤄두었던 것들이 다 게으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몸을 쓰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좋은 일 하고도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부지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얼마나 게을렀던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과 함께 나의 몸을 쓰게 합니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벌떡 일어나 생각하고 있는 일을 실행하십시오. 생각대로 몸을 쓰는 것, 곧 그것이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 추위를 이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이었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